예, 주 초반 월요일입니다. 주가가 오르긴 합니다만 반등의 폭은 좀 약한 흐름들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시황해설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별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실적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연초에 조금 흔들렸는데요. 나스닥이 치고 나가고 미국의 S&P 500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데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주말에 달성했어요. 미국의 흐름들은 랠리가 이제 또 시작된 겁니까? 일단은 사상 최고치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이제 가장 강한 매수세를 좀 유입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큰 일이 없으면은 별달리 하락을 할 일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 일단은 상승한 이유 근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급격한 상승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작년부터 이어진 AI에 대한 랠리였고요. 그리고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메타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TSMC에 이어가지고 메타까지도 우리가 올해 AI에 좀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무려 4%나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미국의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연말에 S&P 500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망치가 평균치가 원래는 4,800대 정도였는데 조금 올라가가지고 현재는 5,000대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 한 해 5% 정도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완만한 우상향에 대한 의견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all time high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물론 이제 최고치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심리가 팽배하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의 용어입니까? 네. 일단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현재 네. 레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행복하다라고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SPY라는 ETF를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모두가 지금 행복한 그리고는 네. 나스닥을 투자하신 분들도 모두가 행복한 구간에 들어섰다. 예. 이제 과거 역사적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은 수익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l time high, 예, all time happy 부럽습니다. 미국 증시 그죠? 그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좀 약한데요. 일단 미국 얘기 좀 더 하면 이번 주에도 또 시장의 중요한 키가 될 미국 대형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 있어요. TSMC가 쏘아 올린 좋은 공이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건데요. 관련해서 실적이나 반도체 주요 기업들 상황 체크해 주세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텔의 주요 가장 어찌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과연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 인텔일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월 중순이 돼야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얼마나 이제 좀 강하게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주말 사이에도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최근에 판매를 시작을 했지만 사이버 트럭 자체에 어찌 보면 겨울철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재원에 나와 있는 것 대비 충전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반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또 시장이 좀 이슈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 이슈와 함께 이번 IR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영업이익일 것이다. 그리고는 올해 판매 목표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아디가 이제 가격 인하 나섰고요. 테슬라도 또 이제 가격 인하를 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실적 일정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잘 짚어주신 것처럼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좀 존재감 없고 지금은 그죠? 예, 결국 기술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네,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실적들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의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계속 AI거든요.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인 기업 오픈 AI라는 기업 샘 올트만 지난번에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복귀하고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방한한대요. 그러면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이 뭐 예정돼 있다 이러면서 오픈 AI가 하려는 칩 동맹에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나 이런 얘기인데요.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서 이제 본인의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문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로 디테일한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는 AI 시장에 대한 관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크립토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인데 네. 샘 올트만이 그런 쪽도 일단 과거에서 네. 이제 최태원 회장이 계속 크립토 시장에서부터도 예. 어찌 보면은 좀 이게 낭설이긴 하지만 네.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다. 그래서 예. SK 스퀘어라는 이런 기업을 분사하면서 관련돼서 메타버스도 그렇고 크립토도 그렇고 그리고는 AI 관련돼 가지고도 국내 기준에서는 SKT가 가장 먼저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설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이런 부분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트렌드를 가장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제조보다는 설계 쪽 그리고는 HBM 쪽에 관련돼서 이런 이슈를 나누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만 얘기는 기사에서 이제 알려줬죠. 중동이나 혹은 손정의의 자금들을 가지고 네, 이제 반도체 생산하려면 기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가 거론됐는데 오면서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 관련된 이야기가 좀 진척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주제일지 일단 시장은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난주부터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하이닉스 쪽은 좋게 보셨죠?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네. 51선에서 이제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방어를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단단히 다진 게 지난주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난주 목금에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은 외국인 관점에서는 AI 관련돼서 한국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곳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좀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TSMC가 이제 가이던스 20% 상향을 했습니다. 2023년 대비 24년도에 20%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그만큼 AI 투자가 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여전히 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은 뭐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이 이제 AI는 SK 하이닉스이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하이닉스는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기술주 가운데 사실 제일 고민이 있는 게 테슬라하고 애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플이 그 애플워치에서 관련된 노이즈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이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 여기 모멘텀인데 2월 2일 날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전 분위기는 좋다면서요. 국내 관련주들도 좀 있나요? 관련해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제조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애플의 주 매출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다 보니까 일단 TSMC가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좋아서 20% 성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쪽, 스마트폰 이런 관련돼서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비전 프로가 얼마나 애플에 더 큰 숫자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50만 대, 60만 대 정도 올해 판매가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이폰에 비해서 숫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비전 프로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발주가 들어오는 건 맞겠으나 그 부분이 큰 수혜를 잇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이패드 이런 이제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애플이 OLED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OLED 관련주들은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엑셀 관련주들 그다음에 전통적인 애플 관련주들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별로 또 종목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증권사에서 최근 목표가 상향한 종목들 좀 볼게요. 대체적으로 지수는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리는 기업들은 또 있는데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제 애플 관련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고요.
한미약품 목표가 올렸고, 예, 아프리카 TV 예, 또 테이버님이 좋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뭐 요즘 잘 나갑니다. 밖에 뭐 더전 비전도 최근에 강했죠. 진에어, SK 하이닉스,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전 여전히 눈여겨보는 이제 대표적인 두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아프리카 TV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이제 대출우대 금리가 발표가 났는데 동결로 발표가 난 상황에서 아무래도 약간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도 경쟁을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벌써 삼성전자가 제시했던 9월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4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별다른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메타가 또 대규모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칩에 또 납품을 하게 되는 하이닉스가 좀 더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월에 트위치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은 트위치가 우리나라를 철수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좀 짚어보면은 여전히 밑그림은 네이버보다는 아프리카 TV 쪽으로 좀 더 이제 판정승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많은 이제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옮겨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아프리카 TV를 언제까지 우리가 좋게 볼 것인가라고 하시면은 2월에 트위치가 이제 한국 서비스를 접는다라고 하면은 1분기와 2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아프리카 TV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워낙 뭐 관심이 있고 앞서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프리카 TV는 그러니까 트위치가 한국에서 서비스 종료가 언제라고요? 2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2월. 이제 그러면서 거기 있던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하고 네이버의 치지직으로 막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쪽이 더 그 좋은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게임 관련돼 가지고는 뭐 1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청자를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이미 옮겨온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침착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사에 모두 다 시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여기저기 세 개 다 하는 걸로 유튜브까지 하는 걸로 나왔더만요. 예.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시청자의 어찌 보면 소통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이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인 치지직보다는 좀 더 적응하기를 편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쌓일수록 아프리카 TV에는 좀 더 긍정적인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테이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수가 지금 잠시 약보합으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오르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마이너스인데 조금 전 언급하신 것처럼 중국이 5개월 연속 대출 우대 금리, 우리 사실상 기준금리로 이제 여겨지는 상황인데요. 1년물은 3.45, 5년물은 4.2%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낮추길 내리는 걸 기대했었나요?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부양하고 싶다,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과연 이제 정말로 공산당에서 중국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엉망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이제 매일매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의 주 원인이 외국인의 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양적 완화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감이 또 금리 동결로 나오면서 한 달 뒤로 미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뒤가 되면은 또 중국이 춘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1월에 좀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춘절 전에 전통적으로 중국이 돈을 많이 푼다. 그런 점에서 이게 해가 바뀌었고 그리고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약간의 그 이벤트성 혹은 좀 악재성 이벤트가 있었는데 게임 관련돼서 규제를 좀 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그 내용이 시장을 흔들자마자 공산당 층에서는 그 내용을 발표한 담당자를 해고를 하고 그리고는 오늘일 겁니다. 오늘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뭔가 규제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변한 게 없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잠깐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게 우리 시장을 또 오늘 확 끌어내릴 요인은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중국의 기준 프라임 우대금리 얘기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여쭤본 건데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대답을 쭉 하셔서 깜놀입니다. 아까 다시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가면요.
종목 목표가 상향한 종목 가운데 한미약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미약품은 지금 이제 OCI하고 한미 지주사가 이제 통폐합 과정에 있고 약간 그 노이즈가 있는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올렸는데 태희보님 어떻게 보세요? 한미약품. 일단은 한미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거 SM과 카카오에서 있었던 이슈와 동일합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한 상황에서 갑자기 OCI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제3자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까 회사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왜 유상증자를 이제 급작스럽게 제3자 지정인을 통해서 하게 됐느냐. 이 부분이 좀 분쟁 소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카카오와 SM을 놓고 보시면은 약간 좀 안 좋은 결말로 말 그대로 이제 유상증자가 불법성을 띠고 있다 혹은 적법성을 띠지 못했다라는 이런 평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명확히 좀 진행되지 않으면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OCI 홀딩스의 유상증자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미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이슈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OCI 홀딩스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이 원인 자체도 보시면은 그동안 이슈가 됐었던 상속세 문제. 그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점, 경영권이 불안해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그룹 전반적인 경영 불확실성, 이런 게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이어트 약물, GLP-1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일라일릴리와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서 관련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찾아보시면은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GLP-1을 생산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한미약품 역시도 관련돼가지고 다이어트 약물을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미약품과 한미그룹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로 증권업계 전략가들은 바닥을 좀 다져가는 형국으로 보고 있는 건데 비슷하게 동의하시는지 올라간다면 지수 레벨은 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한지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냐 그러면 고점 대비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찍고 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S&P 500의 연말 목표 주가가 5,0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기업이 한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실 때도 삼성전자 역시 업사이드가 15에서 20%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연말 기준으로 지수 레벨이 많이 가도 2,800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은 다른 업황들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장기 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20년물 채권, 우리가 TLT ETF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년물 채권이 지금 4.46%, 거의 4.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언론을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년물이 지금 4.1%대입니다. 하지만 20년물 좀 더 장기물로 보시면은 4.3에서 4.4%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다시 한번 4%를 뚫고 올라갈 때 4.5%부터는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해서 FOMC에 대한 이런 좀 우리가 대비 해칭용으로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 장기채는 그러니까 20년물이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좀 떨어질 여지가 있고 그러면 채권값이 오른다 이런 로직인 건가요? 네. 예.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과 함께 월요일 시황 분석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